제 원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이제 슬레이트 복수를 한번 쳐주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요! 하나, 둘, 셋. 나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에 근무하는 장은정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우리의 삶. 2022년 7월 조금 흐린. 오늘은 팬데믹 상황 속 최일선에서 방역을 위해 애써온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장은정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학조사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진자한테는 가장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보람도 있었지만 많이 어쨌든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은 부서여가지고 힘들기도 했던 부서였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감염병 대응팀에서 일을 한 김현우 주무관이고요. 저는 격리 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이제 접촉자가 돼서 격리를 해야 될 때 받으신 문자들,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제 재택치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확진되셨을 때 받았던 문자들은 제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지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선별진료소 운영 보조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될 때 필요한 물품을 채우거나 그 근무자분들 근무 환경 체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사업과 손정원입니다. 저는 예방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업무를 총괄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예방접종 센터를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시에 있는 155군데의 위탁 의료기관을 계약하고 그 의료기관에 백신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의 원영옥입니다. 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지원부서로서 2년 전에 그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 세워지면서 그쪽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재택치료팀 김혜인 주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재택치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치료 하고 계신 확진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재택치료 환자분들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실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병원과 약국 여러 가지 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면서 간단한 그 어르신들 혈압, 당뇨 이런 진료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의 예방 접종과 모자 보건 사업, 임신부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우리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운동,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건강의 총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입사하고 한 3개월 지나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초기부터 같이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재택치료 업무를 하면서 재택치료 초반에 이제 확진자가 집에 있다 보니까 동거가족이 다 같이 격리를 했어요. 4인 가족이었는데 큰아드님이 이제 먼저 확진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다 같이 격리를 하고 이제 확진자 마지막 격리일에 가족이 한꺼번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남동생이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이제 총 3주 격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내분이 또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한 달 넘게 격리를 하셨어요. 저한테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센터라는 거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그 예방접종 센터 안에서 엄청난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접종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 화이자라는 백신이 도입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이자 백신을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초저온 냉동고라는 걸 이용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초저온 냉동고는 영하 60도에서 80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 혹시나 정전 상황이 되면 그 한꺼번에 많은 그 초저온 냉동을 하는 화이자 백신이 다 이렇게 폐기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 전력을 따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6월에서 7월쯤이었나요? 그때 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갑자기 뭐 번개치고 비가 갑자기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12시 30분에 갑자기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 초저온 냉동고가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비상 전력으로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시 30분에 비상벨이 울려서 그 비바람을 헤치고 12시 반에 예방접종 센터를 가서 그 냉동고를 예비 냉동고 쪽으로 화이자 백신을 옮기고 새벽에 그 전력을 다시 복구하고 막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분 안에 모든 걸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한 알의 백신도 폐기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걸 꼽으라면은 이제 뭐 주말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자기가 어제 밤에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를 시작했다. 근데 내가 서울에 있는 안경점 소재 사장인데 월 매출이 7억이다. 너네가 이거를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겠다. 라고 하시면 보통 근데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셔요.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근데 그분은 좀 남달랐어요. 이제 정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3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으시고 계속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대한 위로를 해드리고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오전 시간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이제 너무 힘들었죠 사실상. 네. 네, 거의 그때 뭐 한번 어느 모 주무관님이 200시간이 넘었다 그래서 조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200시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아들이 재수를 하던 때였는데 재수를 하던 시기부터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기였고 군대를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밥 한 끼를 못 차려줬어요. 네. 근데 거의 저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연휴라서 연휴 3일을 다 쉬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쉬어도 되나? 뭐 이런. 김포시 보건소는 오늘도 역시 달리고 있다. 김포시 보건소는 김포 시민이 있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오늘도 역시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밤새 이제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오늘도 열려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나 뭐 엄청 추울 때나 이럴 때도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명절날이나 공휴일날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항상 운영되어 왔어가지고 김포시 보건소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오늘도 기억한다. 2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숙했지만 많은 경험을 얻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뭐 대유행이나 다른 종류의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우게 됐고 기억하게 됐고 또 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 한 명 기억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편의점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이제 어떤 업무든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고 이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항상 듣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김포시 보건소는 오늘도 무기를 잘 장전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김포시 제일 앞에 서 있는 무기이자 제일 최후에 있는 보루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명이 총알이고 갑옷이고 그래서 잘 가꾸고 준비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잘 준비해야